결국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지원자 심리다. 지원자 심리 제일 중요하고 이 1번이다 이랬는데 요새 문과 학생들 난리도 아니거든. 엄청 걱정 진짜 많이 해. 우리 댓글에도 많이 올라와. 나 최근에 그 얘기 들었어. 어머님들이 막 컨설팅 오시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어디 설명회를 가는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나요?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시거든. 근데 내가 최근에 좀 깜짝 놀란 게 문과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탐 말고 과탐을 선택해라 라든지 문과인데 왜 과탐을 선택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나 봐. 그게 어떤 의미지? 그리고 알아보니까 기본 논리는 이거야. 평균적으로 이과 애들이 선택하는 과목들이 어쨌든 표점이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성이 있기는 있어. 그건 맞거든. 그러니까 사탐보다는 과탐이 평균적으로는 어쨌든 조금 더 표점이 더 나오고, 그 다음에 아마 수학 같은 경우도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보다는 이과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그 선택 과목들이 좀 더 표점이 아마 잘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활용해야 된다 라는 논리인 거지. 그래서 문과 친구들 중에 특히 최상위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뭐 서울대 상경 이 정도를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사실은 문이과 할 것 없이 기본적인 학업 역량이 돼주는 애들일 거 아니야. 그치. 대체로 그 정도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사탐을 선택했다. 그러면은 표점이 조금 더 낮을 개연성이 높잖아. 아마도 뭐 매년 그 선택 과목 표점은 당연히 달라지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면은 문과 애들이 또 과탐 선택해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과 그 학과들 같은 경우에 사탐 선택하는 경우에 지원 못하게 막기는 하는데, 문과 학과들 같은 경우는 이과 과목 선택했다고 막히지는 않아. 어쨌든. 그러니까 그 지금 문과 학생들이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건 거거든. 이과 애들이 그러면은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점수가 안 나오거나 하면 차라리 상경을 쓰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상경을 쓰게 되면 당연히 문과 상경을 쓰는 친구들은 그만큼 이게 내려오고 밀려나는 구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걱정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는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쨌든 문과 학생들도 과탐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뭐 지금 고3 친구들은 조금 힘들겠지만 한 고1, 2 정도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탐 하나, 과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표점 좋은 거를 가지고, 왜냐면은 만점을 찍어도 사탐은 과탐만큼 안 나온다 이건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게 맞나요? 진짜 그럴까요? 뭐 그러면은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난 사실 그때 그리고 되게 약간 여러 생각이 좀 들었는데, 문과 친구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상황이 되기는 힘들 거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건 좀 사람들만의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수시 같은 경우 어쨌든 이과는 보통 이과, 문과는 문과 학과를 쓸 거야 보통은. 근데 지금 이렇게 문과가 우리가 불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은 정시에서 이과로 선택을 해가지고 수능을 본 친구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하는 거를 보통 걱정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면은 정시를 만약에 놓고 보면 정시에서 진짜 막 스카이 탑 상경계 요정 생각하는 애들 정말 곱게 틀리는 애들이야. 문과 과목으로 굉장히 수능을 잘 봐야 돼. 정시로 그 정도 레벨의 뭐 상경 정도를 붙으려고 하면. 근데 이과에서 그 정도 나오는 성적대 애들은 그냥 의대도 아니야. 한 인서울 의대 정도? 때 점수야. 그러면은 이제 인서울 의대 나올 점수인 애가 굳이 아무리 서울대라고 해도 서울대 경영을 쓸까? 일반적으로는 잘 아마 안 그럴 거거든. 그치. 왜냐면은 인서울 의대 정도면은 서울대 공대도 애지간한 학과들을 다 충분히 쓰거든. 근데 굳이 서울대 상경을 쓰고 뭐 그렇게 쓴다? 라는 건 어쨌든 분명히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닐 거야. 뭐 있을 수는 있겠지. 뭐 여러 이유에 의해서 그쪽 전공을 할 만한 학생이 뭐 한둘 나올 수야 있겠지만 이게 절대 일반적인 패턴은 아마 아닐 거야.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공대를 생각하거나 한 친구가 경영을 전공을 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러면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대에 뭐 어디든 진학을 한 다음에 그 정도 점수대 된다면 복전을 하겠지. 아마도. 그치. 복수 전공을 그치. 하면 되지. 하면 충분히 할 텐데. 아니면은 차라리 MBA를 딴다든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굳이 이과 공부 다 해놓은 다음에 학부를 상경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절대 많지는 않을 거야. 어쨌든 간에 뭐 존재할 수는 있어. 존재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절대 일반적이거나 되게 흔한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거거든. 나는 좀 그런 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해.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게 맞는데
문제는 실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되는 친구들이 정말로 선택을 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보통은 그렇게 선택을 잘하는 경우는 없을 거거든. 또 하나가 또 이상한 게 예를 들어서 나는 서울대 경영 정말 자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좀 더 안전하게 하고 싶어. 근데 과탐을 선택하면 표점이 더 높다고 칠게. 근데 내가 수능 볼 때 사실 과탐 표점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를 기껏 준비했는데 만약에 그의 과탐 표점이 낮을 수도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치. 점수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럼 진짜 이거는 완전 예쁘게 표현하기가 좀 힘들다. 어쨌든 간에 이거는 정말 너무 그 잘못 선택한 게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 리스크가 커. 그래서 내가 이상해갖고 저번 수능 거 다시 내가 그 과목별 탐구 영역 표점을 찾아봤다. 사탐이랑 과탐이랑. 그랬더니 지금 내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띄워줄게. 편집자가 고마워. 편집자가 해줄 수 있으니까. 작년에 과탐에서 표점이 높은 과목이 생원이랑 지원이었거든. 그 두 개가 각각 71, 72였나 그랬었어. 70 초반대였어.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143점이었어. 그러면은 이게 과탐 두 과목을 선택해가지고 가장 표점 좋은 과목에서 만점을 받는다. 그럼 143이야. 그럼 이제 만약에 문과로 만약에 사탐을 선택을 해. 사탐에서 제일 선택 과목 표점이 작년에 높은 과목이 사회문화랑 경제였거든. 하나가 71, 하나가 69였어. 두 개 합쳐봐봐. 이과 몇 점이야? 140. 야, 이게 140. 이거는 상관이야. 141, 그래, 140이란 말이야? 3점 차이야. 그러네. 3점 차이, 3점 차이. 근데 이것도 내가 선택한 과목이 기똥차게 표점이 잘 나온다는 걸 전제로, 물론 이게 표점이 보통 높은 과목이 매년 거진 높기는 해. 그러니까 엄청 막 뒤집어지진 않거든. 근데 사실 그것도 모르는 거긴 해, 어쨌든. 그리고 그 얼만큼 다른 과목이랑 점수 차이가 나는지도 또 매년 다른 거잖아. 근데 어쨌든 간에 과탐 두 과목 했을 때 가장 베스트가 143이야. 사탐 두 과목 했을 때 가장 베스트가 140이야. 아니, 물론 나머지 과목들에 보면은 과탐 같은 경우는 어쨌든 60점 중반 정도 이상인 경우들이 많아. 만점이. 근데 사탐 같은 경우는 60 초반대인 과목들도 좀 있긴 했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표점 낮은 과목을 만약에 선택하게 되면은 좀 더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건 맞아. 근데 어쨌든 간에 거의 매년 경제 같은 과목이 어쨌든 제일 표점 높은 과목이거든, 보통. 평균적으로. 그럼 차라리 과탐할 바에는 그럼 경제를 하지. 그치. 그치? 그래서 굳이 내가 문과인데 심지어 사실 지금 전교권 학생들 이과를 훨씬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성이 있는 건 분명히 맞잖아, 사실. 그러면은 바꿔 표현하면은 학습 역량이 좋은 친구들이 어쨌든 좀 더 이과에 의대 생각하는 친구들이 더 많이 포진해 있고 그 친구들이랑 과탐 경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어쨌든. 굳이 그렇게 굳이? 그치. 가성비라는 게 있잖아. 그치. 굳이. 차라리 아니면 그 시간에 그래. 아니면은 다른 국영수를 공부 하는 게 해야지. 낫지. 그치. 국영수 하거나 뭐 내신을 조금 더 어떻게 해보거나 하는 편이 낫지. 그 과탐을 그치. 그래서 뭐 아니 물론 그렇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 그리고 내 얘기 들어보니까 조금 있나 봐. 올해 같은 경우에 갑자기 특히 뭐 반수하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정말 최상위 노리는 뭐 있기는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친구들 중에 얼마나 과연 이번 수능 끝난 다음에 본인의 선택에 만족할까? 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를 극단적인 한두 사례나 그 한두 사례 중에 또 그게 성공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걸 갖고 따라하면 절대 안 되거든. 뭐 이를테면은 나 문과지만 난 꼭 상경 갈 거야. 근데 지구 사랑해. 지구 환경 너무 좋아. 막. 아니, 그래서 뭐 그런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정말 나는 수능 만점 나는 정말 장담할 수 있고 나는 진짜 서울 상경 내가 못 가면 말이 안 돼. 뭐 이래. 그리고 내가 여유가 상당히 돼. 뭐 그러면은 이제 뭐 과탐 좀 해가지고 확실하게 진짜 내가 퍼펙트하게 붙는 걸로 해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 있을 수 있지. 근데 얼마나 성공할까? 그리고 그런 친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런 얘기를 이제 설명이나 이런 데서 좀 들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걸러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다. 우리 학원에 선생님 중에 자제분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은 결과적으로 서울대 수의회를 붙었는데 수시로 갔어. 전형이랑 뭐 어떻게 갔어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고2 때까지 문과야. 고3 때 이과로 전향을 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우선 거기서부터가 대단하지. 근데 보통은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전향을 하잖아. 근데 문과에서 이과로 전향했는데 실제로 어릴 때부터 워낙 동물을 좋아했대. 그 아이가 동물을 워낙 좋아하고 하다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팠고 그걸 보면서 실제로 갑자기 어느 날 그 딸내미가 자기 수의대 가겠다고 아빠한테 그러더래. 멋있다. 대단하지 근데 우선. 그래서 아유 그냥 아버지께서는 그냥 그래라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했는데 그래갖고 정말로 이과를 그냥 바꿔버린 거야. 화끈하게. 근데 본인이 이렇게 목표가 생기니까
고2 때까지는, 그러니까 문과였을 때는 문과인데도 어쨌든 전교 1등이 아니었대. 근데 전교권이긴 한데 1등은 아니었대. 근데 걔가 이제 이과를 가면서 내 목표가 딱 생긴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했겠지. 그러면서 고3 돼가지고 오히려 1등을 찍은 거야. 걔는 자소서에도 보면은 그냥 그 내용 썼어. 자기가 어떤 계기로 이과로 바꿨고, 그래가지고 내가 성적을 어떻게 올려가지고. 왜냐면 그 내신 성적 다 나오잖아. 증거가 확실하게 있는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이 스토리만으로 끝장인 거지. 결국에는 그래갖고 붙었어, 그 친구는.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문과인데 이과로 전형해가지고 어쨌든 성공한 케이스잖아. 그치. 또 있을까? 얼마나 더 될까? 과연 이런 쉽지 케이스가 않지. 절대 쉽지가 않잖아. 근데 이 친구 케이스를 보면서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야, 이런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문과였다가 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과 전형해.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특수 케이스가 한두 개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되게 일반화하거나 이런 성공 케이스 하나가 대부분한테 적용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 거지. 그럼 바꿔 생각해서 만약에 이제 문과인 친구들이 뭐 표점이 그래 분명히 이과 과목들이 대체로 유리할 확률이 높아. 좀 더 나올 거야. 만점인 경우에.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그거를 이제 이과 과목들로 선택을 바꿔서 이를테면은 뭐 미적을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과탐을 선택해가지고 섞는다든지 하는 게 진짜 이득이 되는 애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렇게 많지는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지. 그리고 시간 대비 효율과 가성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게 엄청나게 대다수 학생들한테 유리한 선택이 되기는 좀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언론에서 문과 학생들 수능 뭐 등급 안 나올 것이고 막 이런 식으로 아무래도 얘기가 계속 들리니까 걱정 많이 되겠지. 그래서 마치 이과 애들이 되고 막 문과 애들이 가장 선호하는 학과가 상경이니까 상경으로 되고 이거 치고 올 거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이과 같은 경우는 맨 위에는 이제 의학 계열부터 시작해가지고 쭈르륵 내려오고 그 다음 사실 서울대란 말이야 요새는. 왜냐면은 문과는 제일 1등부터 서울대로 채워지는데 이과 같은 경우 1등부터 서울대로 안 채워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만약에 정말로 문과 학생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과 애들이 만약에 그 공부 잘하고 똑똑한 무슨 그런 이과 애들이 막 그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과로 막 바꾼다? 그게 그렇게 예쁘게 나오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을 거야. 특히 상위권은 정말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이게 좀 만약에 그게 좀 적용이 되려면은 상위권 같은 경우는 의대가 있다 보니까 이과랑 문과가 좀 차이가 있는데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문이과가 비슷한 등급대에 비슷한 학교가 나오는 이제 지점이 나와. 그 이후부터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것도 그래. 기껏 이과 공부해가지고 상경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학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애초에 선택지가 아마 아닐 거야. 그러니까 같은 대학 레벨 정도 수준이면은 공대 가지. 아마 그치. 그러지 않을까? 당연하지. 당연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득이 되려면은 내가 공대를 갔을 때보다 상경을 했을 때 대학 레벨이 꽤 많이 올라가야 돼. 근데 그게 밑으로 내려서 어느 정도 맞는 지점이 나와도 엄청 오르진 않아. 내가 볼 때는 약간 실체가 없는 괴물을 만들고 싸우는 느낌도 좀 있어. 지레 겁먹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물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바뀐 제도들이 문과 애들한테 되게 유리한 건 아닌 건 맞아. 그리고 분명히 이과에서 상경으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긴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문과 친구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엄청난 케이스는 아닐 거야. 왜냐면 상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친구들은 있지만 그러니까 그런 자원은 있는데 실제 그럴 의지가 그다지 많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어떤 방법을 찾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원서 잘 쓰고 준비 탄탄하게 잘하고 좀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쓰는 편이 사실은 더 생산적일 것 같아.